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펌프의 종류별 특성에 관한 표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해당 문제는 필기에서 정말 중요했던 문제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를 대비할 때는 실기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면서 유형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필기에서 중요했던 내용도 계속 한두 문제 정도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출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필기에서 충분히 다뤘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기를 대비할 때는 기출문제를 풀어주면서 필기에 있는 중요 내용도 같이 정리해줘야 된다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계속 보도록 하면 전향정이 3에서 12, 펌프 구경이 400 이상인 경우에는 무슨 펌프에 해당된다? 가번은 사류 펌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번은 뭐에 해당되는지 보면 전향정이 5 이하, 제일 낮은 것이 되겠습니다. 펌프 구경은 4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충류 펌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답번을 보게 되면 전향정이 4 이상이고 펌프 구경이 매우 작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작은 것은 원심 펌프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라번을 보게 되면 전향장의 범위가 5에서 20으로 넓고 펌프 구경이 300 정도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심 사류 펌프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소의 부영양화 대책 3가지를 적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영양화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필기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고 부영양화와 관련된 어떤 원인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문제에서 나왔던 대책,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영양화 지수 같은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칼슨 지수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됐었습니다. 자, 그럼 해당 문제에 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면 부영양화가 일단 어떻게 발생되는지 보도록 하면 일반적으로 먹이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먹이가 무엇이냐면 질소와 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질소와 인이 많아질수록 먹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미생물이나 조류량이 급증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류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양물질들을 줄이는 방법들을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는 조류가 급증하기 전인 봄철쯤에 황산구리를 투입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황산구리를 투여한다. 일반적으로 여름이 됐을 때 날씨가 좋고 해가 좋고 그 다음에 질소와인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봄철에 투여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수계로 들어오는 화학 비료 및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해주면 좋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화학 비료나 그 다음에 오수 같은 것에 무엇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질소나 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설치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미 이 영양분들이 많이 포함이 됐다면 이 영양분들을 처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인을 제어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철이나 알루미늄, 염을 투입하여 인산염으로 침전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추가적으로 영양염료가 적은 물을 섞어서 교환율을 높이거나 그 다음에 차광막을 막아서 햇빛을 차단하게 되면 조류의 번식이 좀 막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있다라는 걸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출수에 아질산성 질소, 그 다음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함유되어 있을 때 질산화에 소요되는 이론적 산소 요구량은 무엇인가? 해당 문제도 마찬가지로 실기에서는 처음 보는 문제인 것 같은데 할 수 있지만 필기에서 정말 중요했던 반응식들이 있습니다. 그 반응식이 생각이 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씩 먼저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질산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산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소와 반응하는 것들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질산성 질소는 무엇이냐면 NO2, N이 되겠죠. 자,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게 질산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0.5개의 산소와 반응을 하게 돼서 NO3N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해보면 NO2-N. 자, 그래서 모모성 질소라는 것은 질소에 대한 원자량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소의 원자량 14를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 자, 그래서 14에 해당되는 것은 무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0.5 곱하기 3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차피 해당 단위는 소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램으로 적으셔도 되고 뭐 킬로그램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소거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용량이 몇이냐면 농도가 15mg/L.
그때의 X값을 구해보도록 하면 X자로 다시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X는 몇이 되냐면 17.1429 mg/L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암모니아성 질소를 그대로 보도록 하면 마찬가지로 모모성 질소이기 때문에 암모니아의 분자량을 17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질소의 원자량 14를 사용한다라는 걸 알고 있겠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산소와 반응을 해서 질산성 질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물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4대 2 곱하기 3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램, 킬로그램 아무거나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됩니다. 그냥 무게를 뜻한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때 암모니아성 질소는 50mg/L. 그때 Y값을 구할 때 X값으로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Y값은 228.5714 mg/L가 됩니다. 따라서 소요되는 이론적 산소 요구량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를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X 플러스 Y를 하게 되면 245.7143 mg/L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사용하게 되면 245.71 mg/L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는 출제율이 좀 많았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인자도 똑같이 출제가 됐었는데 보통 06년, 14년, 18년도, 20년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저수량 40만 톤의 보유량을 갖는 호수에 유해물질의 농도가 30mg/L인 오염물질이 유입되었고, 그때 다음 조건에 따라서 오염물질의 농도가 3mg/L로 감소할 때까지의 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두 번째를 보게 되면 호수는 CFSTR로 가정하기 때문에 물질 수지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대로 계산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부피 곱하기 dT분의 dC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Q 곱하기 C0 마이너스 Q 곱하기 CT 마이너스 K 곱하기 CT의 N제곱 곱하기 V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먼저 유량에 대한 것을 좀 바꿔주도록 하면, 유량은 뭘 바꿔주면 되냐면 연평균 강우량을 활용해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연평균 강우량은 시간당 흐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과 면적을 이용해서 우리가 유량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첫 번째 우리는 유량 Q를 바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1200ml/year, 그 다음에 면적을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의 5제곱 미터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이따 2열 단위는 그대로 냅두면 되겠죠. 왜냐면 최종적인 시간이 연 단위이기 때문에 그때 밀리미터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10의 세제곱 밀리미터분의 미터가 된다. 자, 그러면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2 곱하기 10의 5제곱 미터 세제곱 퍼 연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유입 농도와 반응이 0이기 때문에 무엇을 활용해주면 되냐면 남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입과 뭘 날려준다? 유입과 반응을 날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면 V dT분의 dC는 마이너스 Q의 CT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적분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DT, DC를 활용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CT를 좌변으로 나눠주도록 하면 CT분의 1 DC는 그 다음에 V와 부피와 유량이 있기 때문에 부피를 그대로 나눠주게 되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부피분의 유량, 그 다음에 dt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인테그랄을 씌워서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적분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부피분의 유량 곱하기 t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얼핏 보면 일반적인 흐름의 1차 반응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라는 걸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적지 않아도 정답 처리가 되긴 하기 때문에 정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 식을 그대로 외워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를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거나 나머지 인자를 대입해서 솔브 기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입했는지만 한번 보도록 하면 CT와 C0에는 무엇이 들어간다? 유입 농도와 그 다음에 오염물질 농도가 3mg/L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CT에는 3mg/L,
그 다음에 C0에는 30mg/L를 대입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Q값에는 1번씩을 대입. 그 다음에 2번에는 부피에는 뭘 대입하면 된다? 40만 톤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4 곱하기 10의 5제곱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T를 구하도록 하면 T는 몇이 나오냐면 7.6753년이 나온다. 자,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권리는 시간을 보도록 하면 7.68년이 나오게 된다 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반응에 따라 붕괴하는 초기 농도가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몰인 오염물질의 10도씨의 속도 상수가 106.8L/mol/h라고 할 때 아래 물음에 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차 반응이기 때문에 2차 반응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가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에 대한 식을 보도록 하면 CT분의 1 마이너스 C0분의 1은 뭐다? KT가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먼저 통분을 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CT에 대한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하면 CT분의 1은 어떻게 된다? KT 플러스 C0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통분을 해주도록 하면 C0에 대한 식으로 묶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C0가 되면 KT C0 플러스 C0분의 1. 그래서 다시 합치게 되면 C0분의 KT C0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CT에 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역수를 취하게 되면 CT는 역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KT C0 플러스 1분의 C0가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초기 농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그 다음에 K 값은 106.8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몇을 한다? 시간은 지금 2시간이기 때문에 곱하기 2. 그 다음에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기를 활용해서 그대로 계산해주면 되겠고, 만약에 이러한 전기 과정이 복잡하신 분들은 계산기의 솔브 기능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 몇이 나온다? 2.46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2.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몰이 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온도가 30도로 상승됐을 경우 2시간 뒤에 농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해당 문제는 이 속도 상수가 변하는 것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T는 K 10도씨 곱하기 1.062 T-10이 됩니다. 자, 그러면 30도로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30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K30은 어떻게 된다? K12 106.8 그다음 곱하기 1.062 30-10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기 그대로 대입을 하면 몇이 된다? 355.6818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C2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도록 하면 C2는 어떻게 된다? 그 다음 초기 농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그 다음에 K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355.6818 곱하기 2시간 뒤이기 때문에 2 곱하기 뭐가 된다?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2.19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기 때문에 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몰이 된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차근하게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됐습니다.